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사실 솔직히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허탈하고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더구나 예상에도 훨씬 못 미친 찬성표, 민심을 배반한 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찬성하겠다고 큰소리친 국민의힘 5명은 정말 다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그랬다면 야권에서 반대표가 나왔다는 건데 그 자들은 누구일까요? 겉은 뒤에서 양심을 속인 자들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싶습니다. 최혜병 수사 외압의 몸통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는 사실이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퇴진이 동반몰락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역사는 반드시 정의로 대답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어제 표결 결과에 실망한 많은 우리 애청자님들이 글을 보내주시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향기님,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찾길 바래님이 아주 작은 향기님 말씀에 100만 표 이렇게 답해 주셨고요. 착한 악마님, 국힘당은 없어졌고 국배당이 되었다. 국민 배신당. 이길이라님,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어제의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런 걸 보내주셨네요. 이경희님, 여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알면서도 약간 기대했었나 봐요. 기운이 빠지고. 정말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 시리에 빠졌었는데 오늘 이 시간이 되니 다시 힘을 내야겠다는 다짐이 서네요. 모두 힘을 내어 힘껏 이채양명주 외치며 끌어내리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사자처럼 용맹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목포 어매님, 소리 안 나는 총 없을까? 그러셨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정기회원 가입해 주신 분이 아주 많으시네요. 쪼매난 디올님, 정어리 절찬리 모집중님, 진실행님, 수선화님 감사드립니다. 정어리 절찬리 모집중님은 최혜병 미안해요. 끝까지 지켜볼게요. 그런 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지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전혜연 전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유정 의원님, 어떤 자들이 반대표를 던졌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상은 했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제는 정말 너무 허탈해가지고 국회의장이 찬성 반대표를 발표하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 범야권 179명 중에서 155명은 정말 단일 대우로 흔들림 없었다라고 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머지 24명, 범야권이라 불리우는 그 누군가가
변심하여 혹은 겉으로만 찬성인 척 여태 해 왔다는 것인지 굉장히 허탈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5명도 찬성표 던진다고 해놓고 혹시 변심한 건가? 말만 그렇게 했나? 라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겉으로 다 표현해놓고 본인들 맞을 매를 다 맞았는데 과연 그렇게 해놓고 반대표를 던졌을까라는 또 합리적 의심도 많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범야권 누군가가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머리가 아프고 더 화가 나고 허탈하더라고요. 전현 대변인, 무기명 투표라서 혹시라도 가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무기명 투표라서 더 숨고 더 감추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 이득 때문에 변심을 한 인물들이 무기명 투표 뒤에 비겁하게 숨은 게 아니냐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변심한 몇 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이자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더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서 민심을 배반한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의힘이 이제껏 보여준 상황을 봤을 때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국군 장병의 억울한 사망과 그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이라는 그것을 밝히기 바라는 민의를 정말 배신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민주적 절차를 위해서 때로는 무기명 투표가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 최상목 특검만은 솔직히 기명 투표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2대 국회로 이 법안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이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결같이 민심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22대 국회에서는 그 진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 찍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대표 안 나왔을까요? 답답하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원들의 분노나 지지자들의 분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특검법안이면 기명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은기 대표님, 개혁신당은 반대한다고 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정말로 다 찬성했을까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정작 그 집회에는 나오지 않는 이런 좀 뭐랄까요,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도 개혁신당이 당론으로야 찬성을 정했다고는 하지만은 무기명 투표의 그늘 뒤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무기명 투표라는 것이 의원들에게 소신의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 제도인데 이 제도를 또 악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또 해석만 낮게 만드는 이런 거라면 저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차제의 재의결에 관한 그 투표는 기명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굳이 무기명으로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무기명 상태에서 누가 소위 말해서 좀 연기를 하고 있냐 이거 밝히는 건 불가능하니까 저는 그 논란보다는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부결시킨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건 명백한 팩트고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대의제 하에서 국민들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라고 대의기구에게 권한을 줬는데 그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본인의 정권 안위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이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하는 이 헌법 규정은 어제로서 사문화된 거거든요. 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저는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우누리님께서 21,818원 슈퍼챗 보내셨는데 뜻을 알겠습니다. 21818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꾸 데모 최루탄 백골단이 생각납니다. 김두한이처럼 똥바가지 찌그리고 싶네요. 그러셨는데 왜 그런 마음 안 드시겠습니까? 근데 김일종 의원님이 인사 관련해가지고는 무기명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밝히는 것 이런 거 꼭 무기명으로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국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
재의결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기명 투표하는 것도 저희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본인들 소신과 찬성 투표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또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했을 거라는 합리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욕 다 먹고 반대표 찍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를테면 우리가 야권에 대해서는 범야권은 정말 똘똘 뭉쳐서 이탈표 없을 거라고 정말 생각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탈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반대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더 허탈하고 황당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의결할 때 굳이 뭐 그 명패 받고 투표권 받아가지고 굳이 가부 이렇게 할 필요 있겠나. 그냥 좌석에서 재의결도 똑같이 원안 가결할 때처럼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 정치적 혼란상이 더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이탈표 찾고 누가 과연 뭐 찍었을까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모적인 정쟁 또 정치적 논쟁거리로 비화돼서 별로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자. 인사만 예외로 하고 재의결할 때는 뭐 딱히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게 재의결을 그 기명으로 한다고 해서 고려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씁쓸했는데 언론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일 대우로 이탈표를 막아서 선방했다. 이게 언론이 쓸 표현입니까? 단일 대우를 써서 선방했다는 표현은 보통 약자들이 힘을 모아서 강자에게 대항했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자 이렇게 보수 정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른바 소신 투표를 못하게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단일 대우로 선방했다 이런 표현 쓸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언론도 좀 굉장히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좀 양심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런 거를 당의 눈치로 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치열한 격론을 갖고 반대 의견을 내고 정말 말 그대로 보수 정당으로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치열한 토론이 이제껏 있었나요? 몇몇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거지 당내에서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그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왜 국민의 짐이냐. 앵커님이 아까 전해주셨던 우리 정어리 의원들이 붙여준 국민 배반당이라고 하는지 야당에 대해서도 물론 허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보수 정당이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더 씁쓸하고요. 참 이게 제 직업상의 뉴스를 보는데 어제처럼 참 고통스러운 날도 참 드물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왜 그동안에는 제2 요구가 있었을 때 국회에 와서는 무기명으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거부한 법안을 다시 한번 표결함에 있어서는 소신의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저는 국회법 제정자들이 생각을 했다. 상당히 저는 배려 있는 조치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뭐 소신이고 뭐고 간에 다 정치라는 게 완전히 자기 사익으로 지금 뒤바뀌어 버려가지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익꾼들이라고 보거든요. 사익꾼. 사익? 사익을 사익꾼. 위한 꾼. 예, 사익꾼을 발음을 하면은요, 그냥 사기꾼으로 들려요. 그래서 저는 사익꾼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발음 잘 들으십시오. 사익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소신의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소신도 소신 있는 사람한테 소신의 공간을 열어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니, 이분들 다 사익꾼으로 이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전 더 이상 국회법 제정자들의 그런 배려가 무색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전혜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막 자기들끼리는 박수를 쳤나 봐요. 뭔가 진실을 은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에 그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을 방해하니까 뭐가 기쁜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들끼리 박수를 친 것 같은데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은 과거 전두환 정권이 12.12 쿠데타 이후에 생일집 잔치라고 하는 그 암호명을 쓰면서 자기들끼리 샴페인 터뜨렸던 그 역사적 장면들이 있거든요.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는 이 상권 분립을 무력화시켰다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전두환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회에 줄 쓴 사람들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생일집 잔치처럼 저렇게 일사대오를 서로 자축하면서 박수를 친다면은 국민들께서는 그 세력의 뿌리를 뽑을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그 어제 재의결한 결과를 보면서 자꾸 친일파들, 군부독재 때 빌붙어서 한자리 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총선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그 다음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있고 여전히 룰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원 100%가 웬 말이냐. 민심을 50이든 30이든 반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그런 고민까지 안고 낙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어제 이 재의결이 부결되는 이 상황을 놓고 단일 대우로 잘했다고 스스로 지금 자화자찬하면서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를 스스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을 지키고 안보를 지키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집권당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하고 맞서서 민의를 완전히 배신한 이 결과를 놓고 본인들이 잘했다고 박수치는 것, 그걸 단일 대우라고 자랑하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경고하고요. 저희가 이 어제 재의결 결과를 놓고 안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몇 명이 과연 야권의 힘을 보태서 찬성표를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가 22대 국회에서 이걸 다시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정말 일종의 가늠자, 우리가 분위기 파악은 할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과연 몇 표가 더 우리 쪽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5명 플러스 박주민 의원이 진짜 열성적으로 뛰면서 편지도 보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개별적으로 한 8명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1명은 확실하게 찬성하겠다고 했고 4명 정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한 10명 가까이는 될 줄 알았어요.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정말 조금 더 노력하고 설득하고 물론 숫자는 많이 몇몇은 바뀝니다. 절반 정도가 다 낙천했기 때문에 국민의 의원들 중에서 그래서 한 절반은 물갈이가 된 셈이니까 정말 또 다른 어떤 노력과 설득 작업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면 우리가 더 해볼만 하겠다, 힘이 난다 이런 정말 뭔가를 가져보기 위한 기대였잖아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결과 익명성 뒤에 숨어서 정말 국민을 배신한 이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저를 박사라고 했는데 저는 박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거 이제 군사정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조폭영화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너는 A 룸사롱, 너는 거기 룸사롱에 양주 내주는 업체, 너는 뭐 무슨 상권 줄게 막 이렇게 나눠 먹기를 뭔가 약속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낙선자들하고 식사를 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식사를 하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거 정말 그 모종의 이거 줄게라는 거래가 상당히 의심된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런 게 설사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미 낙선자들을 모아서 식사를 하는 그 순간에 이거 마지막 본회의 때 최상병 특권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수가 신호를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의심을 하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모 단체장과 굉장히 가까운 분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낙선한 의원들이 백수되지 않으려고 자리를 찾으려고 지금 굉장히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현 대변인 말씀하실 때 옆에 나갔던 화면이 바로 지금 인사 준비 중인 90개 단체장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저 자리 지금 챙겨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대통령한테 굳이 밉보이지 않고 가서 충성맹세하고 저 자리를 약속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무슨 국정운영이 조폭 영화도 아니고 참 볼 때마다 깝깝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저 진짜 반성문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님, 책임 정치를 하려면 기명투표제로 바꿔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면 기명투표제로 해야 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들을 방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법 바꿔야 합니다. 대의기구의 반란입니다. 꼭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성주연님, 이제는 민주애국시민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민주야 7당이 동참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용산에 모여서 윤석열을 고사시킵시다. 또 하나 전반기에는 상임위 전부 야당이 차지해야 합니다. 협치?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애국민주시민과 야당의 시간임을 반드시 지켜나갑시다. 이번 토요일 용산 가렵니다. 장사하러 쉬겠습니다. 여기는 목포입니다. 고소한 아몬드님, 어제 양심을 기대한다고 하셨던가요? 양심은 죽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철 90도로 고개 숙이던 국회의원들은 어제 예비역들에게 가결 부탁에 90도 인사를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부결된 후 예비역분 중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분의 분노에 찬 눈물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참수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서울역 광장으로 모두 모여주십시오. 그러셨는데 고소하나먼드님은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방청석에 해병대 예비역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특검법 통과됐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하던 모습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제 다시 부결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작전을 선포한다! 니들이 뭐야? 니들이 보수야! 너네가 보수냐? 너네가 국민의힘이야! 당신들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민 국회의원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 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뭐야? 이게 나라냐? 해병대가 지금 뭐 1,000몇백 기 넘었지요. 214기면 정말 해병대 중에서도 이제 참 고참이시죠. 고참이고 원로인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신인규 대표님. 나 국민의 힘인데, 저 당원인데 나 이제는 윤석열 참수에 나서겠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서에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멸망당한 성읍인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는 의인이 없다는 게 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저는 망해도 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돔의 힘이다. 저는 이제 개명을 좀 촉구하고요. 보수 정당은 대한민국에 어제부로 없습니다. 안보를 내팽겨치고 윤석열 수호, 성열 수호만 외치는데 어떻게 그게 보수라는 말을 달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부로 이제 보신 정당으로 바꾸는 게 맞죠. 그래서 보수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보신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저는 개명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고 어제 저 해병대 예비역 어르신의 저 울분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자식도 없냐? 이놈들아? 그러고도 국회의원이냐라는 저 울림의 말씀이 아마 국민들의 저는 일관된 민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 어제 그 부결표 던지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섭지가 않는가라고 저는 물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지금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을 억울한 죽음에 대해 가지고 그 진실을 밝히려다 보면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고통을 주는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그 양심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전 22대에 가서도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 전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부결 효과가요. 저는 매우 안 좋은 학습 효과를 제시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이 22대 가서는 태도를 바꿀까? 저는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범죄 정보들이 너무 세상 밖으로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마 국민의힘 이제 22대 의원들도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100% 유죄라는 걸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100% 유죄면은 끌어내리든지 범죄에 대한 형벌을 주는 게 상식인데 이분들이 본인들도 같이 공범이 되다 보니까 같이 휩쓸려가는 그 급류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자신의 권한을 사익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익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들도요, 이번에 108명 들어가는데 전원 다 거의 사익꾼에 준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8명의 의인표가 나올까? 저는 매우 회의적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는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오든 아니면 목소리를 내든 더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전 국민들이 용기를 주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익꾼 참 좋은 표현이네요. 그건 뭐 걸리지도 않으면서 확싹 들어오는데 오늘 또 아주 좋은 단어를 주셨네요. 저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민의힘에서 첫 목회라는 게 만들어졌죠. 첫 번째 목요일 날. 이제 말하기가 좀 민망한 단어 있는데 어제 그 해병대에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한 말인데 잘 해 땡땡 먹어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예요? 잘 해쳐 먹어라. 이제 해쳐 먹으라는 게 이제 그 정도는 사익을 풀어도 추구한다라는 됩니다. 거를 예. 굉장히 적나라하게 우리가 쓰는 표현인데 이제 해쳐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익을 추구하는 걸 굉장히 분노에 찬 표현을 우리가 거치게 표현하는데 천목회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처먹회가 처먹회? 되는 겁니까? 예, 너무 조심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그러니까 정도는. 예. 저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뭐 더 이상 보수도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소장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이가 젊고 이렇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을 청년 정치인이고 국민의힘의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소장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보여주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후퇴한 모습을 보여준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천목회는 본인들이 1박 2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한 다음에 반성문을 쓰긴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자라고 노골적으로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3040 소장파라고 할 수도 없는 저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원로의 눈물을 보셨는데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정운철 회장의 눈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서 인사를 하셨고 눈시울도 붉어지셨는데요. 예. 눈물이 납니다. 진짜 눈물 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머리 조아리 가면서 이래야 됩니까? 이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설득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제발 이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원의 자긍심 그거 하나로 살아왔던 해병대원들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날이었을 겁니다. 나홀로님 어제는 참 슬펐네요. 누군가는 자축하며 술판을 벌였을 거고 또 누군가는 나라 잃은 고아처럼 분노와 우울감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우리 쪽으로 선한 쪽으로 기울길 바라봅니다. 그 한쪽이 여기인 것 같아서 오면 위로를 받네요. 그러셨는데요. 김민수님께서 방금 그 정원철 예비역연대 회장 잘 아는 분인가 봐요. 일도 멈춘 채 지금 1년여 투쟁 중입니다. 그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지금요 글쎄요 이 일이 밝혀졌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패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에는 경로만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로한 게 죄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꾸 호도하려고 하죠. 그런데 구체적인 정황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얼마나 근데 어리석은 짓을 했냐면 보안이 유지되는 전화도 아니고 본인이 검사 시절부터 썼던 바로 그 전화로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김규현 변호사의 얘기부터 들어보지요. 저희가 이제 박대령 항명 재판에서 예. 이제 뭐 이종섭 장관 등의 통화 내역 예. 자료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예.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록 회수 시점입니다. 예.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뭐 수사 외압을 이제 거부하고 경찰로 기록을 이첩하고 그날 이제 다시 군검찰이 가서 기록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 기록 회수한 날 낮 무렵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번호로 예.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3차례나 걸려온 그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익규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로 3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세상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자료가 나오게 된 맥락은요. 이제 군사법원에서 통신기록 조회를 해가지고 전화에 녹음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팩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실까지 나온 이 시점에는 이제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네. 오늘부터 전 윤석열 특검이라 부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 대통령이 비화기 폰도 아니고요. 저렇게 개인 용도의 폰을 써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보안의 문제도 있고요. 도청의 위험도 있고 또 게다가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8월 2일에 기록을 회수하는 그 시점에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저 이종섭 장관에게 핸드폰 전화로 13분이나 통화를 하면서 설명을 했을까? 이게 지금 규명이 돼야 되고요. 아무래도 유력한 내용은 저 기록 회수와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을 아마 이야기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안 처음 터졌을 때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바꿀 힘은 대한민국에 2명밖에 없다. 첫 번째가 국무총리고요. 그 위에가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가장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전 윤석열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어제로서 더 명징해졌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경로를 했다. 그러면 뭐 가지고 경로를 했냐 하는 것이 처음 쟁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경로 사실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왜 수색을 그렇게 무리하게 했냐 이렇게 경로한 것처럼 국민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로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자꾸 물타기를 합니다. 뭐 그런 것 갖고 경로한 거겠어. 초급 간부 뭐 그런 문제겠지 뭐. 경로가 무슨 죄냐. 그런데요. 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가 나와서 매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뭔가 서로 주장이 좀 엇갈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 통화한 사실까지는 공개가 되니까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녹음이 안 돼 있으면 알 수가 없겠죠. 그걸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통화한 건 맞는데 이제 만약에 특검이 시작이 되고 조사를 받는다면 야 그렇게 하면 누가 초급 간부를 제대로 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 이종섭 장관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제가 똑바로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재판부가 누구 말을 들을까요? 한번 시간대를 딱 볼까요?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7월 31일 날 오전 11시에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립니다. 대통령이 참석했어요. 회의가 끝날 때쯤에 11시 54분에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이 이종섭 당시 장관이죠.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02800 일반 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168초 동안. 이거는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전화 끝난 다음에 곧바로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 걸어서 야 사건 이첩 보류해. 언론 브리핑 거 취소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 또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가는 날인데 공항으로 가는데 이때는 국방비서관의 전화를 받아요. 2시 56분쯤에 한 11분 정도.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직접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데 낮 12시 7분 44초부터 12시 11분 49초까지 4분. 그 다음에 또 12시 43분 16초부터 12시 56분 59초까지 13분. 그 다음에 12시 57분 36초부터 12시 58분 28초까지 1분. 세 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한 번 걸면 한 번에 다 이야기하지 했다가 또 전화해서 한 번 또 전화해서 뭡니까 이게? 그래서 SBS가 3번 전화를 걸었다고 나오는데 대통령실이 확인을 한 겁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통화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러셔요. 그런데 12시 7분에 걸고 43분에 걸고 57분에 걸어서 그러면 밥 먹었어? 국방장관이 애인입니까? 밥 먹고 있어?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3번 걸은 겁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국무위원이 이렇게 빈번하게 지금 점심시간에 통화를 3번씩 해가면서 이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대화라는 답변을 한 대통령실의 그 인간부터 잘라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이걸 국민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경로설 이후에 완전히 그 7월 31일 날 경로설이 터지고 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장관하고 4번 통화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7월 31일 날 1번 통화하고 8월 2일 날 3번 통화했다는 것인데 액션 플랜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직접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가지고 경로 이후에 이렇게 하라고 이미 지침을 내리는 거나 다름없는 정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개입한 게 없고 경로가 죄냐, 경로했다고 수사 대상이냐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지금 현 주소인 거죠. 아니 만약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로를 하면서 제대로 수사해라, 진실을 밝혀라라고 만약에 했다면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보낼 이유가 없죠. 보통 우리가 제대로 수사하라는 건 뭡니까? 일선의 하급 간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윗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까지 제대로 추적해 들어가라는 걸 보통 제대로 수사라는 거지. 일선에 있는 그 직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윗선에 있는 사람들을 혐의해서 제외시키라는 것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이종섭 정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고 박정원 대령은 지금 보직 해임되고 징계 수준으로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과연 진심을 담아서 군장명을 위하는 마음으로 경로를 했을까요? 아니면 나한테 불똥이 안 튀게 해. 그리고 이종섭 빨리 지금 호주로 빨리 내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진짜 조폭 영화에 나오는 듯한 모습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이따위 거짓말하라고 믿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참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한국일보에서도 단독이 하나 나왔는데요. VIP 경로 후에 행안부 장관부터 경호처장까지 잇따라 전화를 다 주고받았는데 최상병 외압 국면에 최소 38차례를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 여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전화를 다 했다는 지금 단독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부결시킨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 공범이니까 이분들이 죄값이 무섭긴 무섭네요. 그래서 이제 어제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 같은데, 아니 좋습니다. 저는요 그 성일종 총장이요 경로가 죄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이 바보 같은 질문이 이런 바보가 없죠. 그러니까 이토이로 부미를 인재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기꾼이 대화를 하면서 돈을 뺐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사기 쳐놓고 대화한 게 죄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누가 경로를 죄라 그랬습니까? 경로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문제다 지금 이렇게 삼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범죄를 가리려고 하는 게 너무 가증스럽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임성근 사단장 이분의 육성이 나왔거든요. 며칠 전에 한겨레 보도에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 그 물에서 나온 병사들 언론 접촉하지 말라고 그거부터 관리를 시킵니다. 언론에 닿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분은요 최혜병 그 과실치사의 가장 핵심적인 그 지시를 내린 게 구명조끼 안 입히고 물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해병대 마크 그 언론에 나가야 되는데 조끼가 가리면 안 되니까 언론에 잘 보이려고 그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육성으로 나오는 게 애들 언론으로부터 격리시켜라 이 말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임성근이라고 하는 이 작자는 죽으나 사나 자기 언론에 비춰가지고 위에다가 딸랑딸랑 해가지고 본인의 이익만 찾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지키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여당 모든 사람들 관련돼 있는 걸로 이제 거의 확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일단 이종섭 장관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국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결위에서. 그때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거짓말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실래요?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예. 통화한 게 휴대전화 바뀐 걸 내셨다는데. 아니 저희 대통령실 통화하셨는데 누구랑 통화하셨던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실 그거는 예. 소리예요. 뭐 저런 게 없다고. 거짓말이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뭐 캥기는 게 있었으니까 옛날 전화 없애고 새로 바뀐 걸 내서 뭐 맹탕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비화폰을 쓰지 않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도 자기 전화를 과거에 썼던 거를 그대로 낼 수가 없었던 거겠죠.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막연하게 이제 뭔가 그 전화기 안에 여러 가지가 숨어 있을 거라는 추측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핸드폰으로 3번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12시 7분부터 3차례에 걸쳐 전화했던 기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지금 새로 바꾼 휴대폰을 바꿔서 냈다라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읽혀지는 것 같고요. 장관이 그 결제를 했을 때도 장관 네가 결제 다 해놓고 왜 바꿨냐 이렇게 물었을 때 확신 없이 결제했습니다라는 그런 허접한 답변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의 저 모습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누굴 믿고 발 뻗고 잠을 잡니까? 저는 저 비행기 탈 때요. 예.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좀 의아했거든요. 저렇게까지 도망갈 일인가 뒷구멍으로 가듯이.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저렇게 범죄를 크게 저질러 놓고 대통령과 공모해서 게다가 거짓말도 많이 해놨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나가는 모습이 좀 이해가 되네요. 빨리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모습 같습니다. 저때만 해도 이제 뭐 대통령을 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만한 뭐 근거가 있었죠. 왜? 호주 대사 자리 줄게. 너 가서 좀 편하게 가 있어. 이제 그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 다른 데 대사 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종섭 장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전부 자기한테 덤태기 씌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하러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슬슬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공수처에서 수사 끝나고 재판 넘어가면 이종섭은 사실대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화 내용도 녹음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2800 전화를 했다라든지 또 뭐 어디 무슨 전화했다 이런 거 다 지금 기지국 통화해보면 나옵니다. 그 김규현 변호사가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회수를 막 하려고 이제 막 출발하고 뭐 예. 기록 회수를 한 해 만에 하면서 경찰이랑 뭐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고 갈 그 무렵이거든요. 예. 국방부랑 그 무렵쯤인데요. 정확하게는 낮 12시 한 11분쯤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 번호로 예.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예. 네, 그 내역이 있고요. 무려 3차례 나갔어요. 예. 12시 11분, 12시 56분, 12시 58분. 예. 그중에 하나는 10분 넘게 통화를 하고요. 예. 기지국은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여기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죠. 예. 예. 지금까지는 예. 대통령실 개입 정황까지만 나왔다면 이제는 대통령 본인의 직접 개입 정황까지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왜 또 저걸 관저에서 통화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왜 이게 이제 윤석열 특검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느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여한 정황이 증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통신 기록 사실은요, 매우 중요한 것이 개인이 제출한 것도 아니고요. 폰을 압수수색해서 안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법원이요. 기지국에다가, 그러니까 통신사에다가 물어봐서 그 목록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섭 장관은요,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본인들은 이종섭 장관 3폰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한 폰을 낸 건데요. 이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그럼 지금 공수처가 뭘 해야 되냐? 오늘 이 시간이라도 공수처는요, 수사 의지가 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저 개인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저거 바로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저거 버리면은 증거인멸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 개인 폰 있지 않습니까? 저거 당장 공수처는 오늘이라도 압수수색 해가지고 수사에 저는 연속성을 이어나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특검을 해야지 저거 폰 또 없애면요. 또 난리 날 겁니다. 저 폰부터 뺏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대통령 당사자의 주장이었는데 공수처 수사에 협조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장 압수수색해야죠. 저 전화기부터. 그러니까 천목회는요 공수처 수사 보자. 거기 지금 법조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라면서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되고요. 당장 법조인이면 양심을 걸고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좋다. 그럼 공수처는 오늘이라도 가서 윤석열 대통령 통화 기록까지 나왔으니까 저 핸드폰부터 압수수색해서 분석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호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여한 증거가 나오고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모든 게 꼬여버리니까는 국민들께 설득력을 잃어간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 있으면 이미 제출이라도 하시라. 그 말씀 꼭 드립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자꾸 이제 안에서 스텝이 꼬여가고 있는 거죠. 예. 영원히 감출 수 절대 안 없다고 됩니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뚝 떨어졌을 시점을 보니까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슬플 때도 있었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대통령의 자세를 보고 실망한 것이 더 크게 이제 오랫동안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분노하게 만든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법안이 부결된 이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속상해하지만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데서 대통령실을 보여주는 저런 뻔뻔한 태도 그리고 공수처가 앞으로 보여줄 저는 좀 예상이 되는데 계속 시간을 끌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야당에서 이걸 지금 침대 축구하듯이 하고 있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가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어쨌든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탄핵이란 말은 책임을 져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제가 이번에 서울역 집회 갔는데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탄핵을 외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사람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군 장병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그나마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본회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라든가 정부 여당이 보여준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계속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 상황은 지금과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혜병 특검은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만약에 그래 어차피 최혜병은 순직했고 사단장 저렇게 봐주라고 난리인데 내가 뭐 혼자 이럴 필요 있나? 편하게 가자. 나도 승진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친일파였고 군부 독재 때 빌붙어서 호의호식했던 자들입니다. 만약에 깨어있는 자들이 없었다면, 깨어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에 독립도 없고 이 땅의 민주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진실을 왜곡하면서 거짓과 탐욕의 세계에서 나도 한 발 담그면 만사가 편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저 세력들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박정훈 대령을 응원하고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자고 외치는 겁니다. 어제 제 의견을 보고 정의가 무너졌다고 한탄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 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그런 사건 조작에 의혹이 있으니 그걸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최혜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고 또 그에 대해서 이 정부가 또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고 어떻게 역사가 바로 세워질지 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이런 일들이 슬슬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열차는 이미 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신당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죠.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혜연 대변인 출발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출발에 오히려 가속도를 붙게 한 게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열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주말 서울역 집회에 나갔는데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였는데, 물론 시민사회와 야당 정치인들도 많이 나왔지만 신인규 변호사님 그 현장에 있는 거 제가 뵀었고요. 이채학 명주, 이 배지를 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왔고, 또 우리 정치 1번지, 이 백운계 정치 1번지 부스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막 화이팅하고 저도 막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정말 이 최상병 특검 하나만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잘 처리해야 된다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겼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열기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유심히 본 게 있는데요. 하나는 마음 카페라고 하죠. 젊은 엄마들이 나 집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우리 아들 딸 생각하니까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글이 요즘 온다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유모차가 등장했던 그 시기와 저는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한 20대 남성 청년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곧 군대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이 집회 나왔다. 왜? 어떻게 우리한테 나라 믿고 군대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정부는. 그래서 그 마음을 보태기 싶어서 집회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집권 여당에서 이걸 자꾸 야당의 정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사안이라는 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신인규 변호사님 지적한 것, 이준석 대표 좀 집회에 나와서 그 말의 진정성을 좀 증명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신인규 변호사님 이 배지를 좀 선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 토요일날 집회를 나갔다 왔거든요. 뭐 왜 나갔겠습니까? 지금 이채병 특검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또 저도 목소리를 내기에 나갔던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탄핵이라는 건요, 그게 목적값은 아닙니다. 전 결과값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과 결과를 혼동해서 또 이를 그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우리가 더 주도하는 것보다는 전 세 가지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가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 폰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개인 폰 제출하라. 내지는 공수처는 그 폰 압수수색해라. 이거를 좀 저는 외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전화 받고서 기록 회수가 이루어졌거든요. 기록 회수를 한 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야 됩니다. 근거 규정을 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전화 끊자마자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됐거든요. 예. 그 보직해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전 여기까지가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집회 열리면 계속 나갈 거고요. 이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계속 물을 겁니다. 그러다가 국민적 뜻이 모아지면 전 어느 순간에는 결과값으로 저 탄핵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결과값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한마디로 입틀막 정권이다 얘기했었잖아요. 한 가지는 힘없는 국민들, 야당 의원, 언론, 카이스트 학생 등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입을 진짜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그 입 틀어막는데 공을 세운 경호처 차장 같은 사람을 병무청장으로 승진시켜서 영전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 최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근으로 상을 줌으로써 또 입을 틀어막습니다. 공천 주고 대사 임명하고 또 의원 시켜주고 승진시켜주고 해외 연수 보내주고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형태로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요. 또 낙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금방 데려다가 또 자리 줍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본인 낙선자들 자리 메꿔주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수사에서 집어넣었던 정호성이란 자까지 시민사회 비서관, 국민의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데려다 앉힙니다. 조금 있으면 최순실도 데려가지 않을까. 최순실도 데려가서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좌 했는지 그 노하우를 오히려 전수받아가지고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정말 그런 당근에 속아서 혹은 당근의 유혹에 넘어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90여 개 공공기관장 자리 보면서 혹시나 하는 개각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물리적으로 입 틀어막고 눈 부라리는 이 정권, 그리고 당근의 유혹에 넘어간 국민의힘의 이 의원들, 이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
다시 한번 반성하고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 다시금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저도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강조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거는 윤석열 개인 폰 어딨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 개인 폰, 그 공수처 수사 제대로 한다면서요. 왜 압수수색 안 하죠? 우리 공수처법에 보면은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거 수사 안 하면 오동훈 처장한테 압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개인 폰 어디 있는지 이거부터 빨리 묻고 빨리 회수해야 된다. 그게 가장 급합니다, 지금.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에 대한 비밀번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처럼 끝까지 비밀번호 안 밝히는 그런 희한한 행태도 반복하지 않기를. 그거는 다를 거예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달라가지고 네. 분명히 한동훈이 나중에 내가 진작에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비밀번호 몇 자리? 27자리. 27자리 정도는 돼야죠. 여기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야, 내가 그걸 어떻게 더 외우냐. 술을 뭐.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을 다 못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국 네 자리라 예. 금방 풀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자리. 공수처장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일반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증거가 나온 마당에 그걸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본다?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박근혜 아마 대통령도 수사 받았습니다. 현직일 때 다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돈의 8촌까지 다 아마 아, 뒤져가지고. 그럼요. 소출을 안 하는 앞서 거지. 그렇죠. 불소추죠. 수사를 해놔야죠. 아니, 그렇죠.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어요. 예. 대통령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총선에 이어 심판의 시간이 당신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입 꽉 깨무십시오. 입 꽉 깨물으라. 이게 무슨 표현인지 여러분 영화 보면 그래요. 어금니 꽉 다물어. 그 다음에 뭐가 날아갑니까? 이재윤님이 가르쳐 주시네요. 탄핵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이 열차는 종착역인 서울구치소까지 직행합니다. 구내식당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입니다. 멍게와 소주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야, 이재훈님 글래무어 선크림 1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늘님, 오동훈 공수처장은 성역 없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들어갈 명분이 차고 넘친다. 압수수색 즉각 들어가라. 그래야죠. 아니 그게 명시가 돼 있으면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은기 변호사님?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관한 법률에요. 예. 고위공직자로 명시해 놓은데 가장 위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고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 공수처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그러고 옛날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이제는 공수처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뢰와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아주 잘 됐으니까 공수처가 국민의힘만 믿고 저는 대통령실 지금 쳐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스스로 기자회견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에는 내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 수사 안 하고 폰 압수수색 안 하면 대통령이 특검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수사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지금 미리 고백을 해놨기 때문에 빨리 수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고 약속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영어로 쓰인 명패 말고요. 본인이 하신 말을 이렇게 명패에 새겨서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하나 딱 갖다 드리고 왼쪽에는 지금 우리 김유정 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 수사 미진하면 내가 나서서 특검하겠다. 이거 좀 매일 보시면서 말 바꾸기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입장을 견지해서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회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특검을 면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본인 개인 폰 지우지 말고 그대로 이미 제출하시면은 그냥 공수처 수사 좀 기다려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기록 회수 무슨 근거 규정으로 했는지 아까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대답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박정훈 대령 이미 해직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밝힌다면 그럼 특검까지 안 가고 소추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다 꽁꽁 싸매서 숨기고 이종섭 호주 보내고 그 관련자들 입막음하느라고 자리 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특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공수처 믿자고 했으니까 공수처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전 국민이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영장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가지고 폰 빼들어오면 된다니까요. 그 법적 절차를 왜 안 합니까? 안 하면 특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조사로수 조형래님,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빠른 탄핵 위하여 신인규 변호사님을 탄핵 열차 기장으로 모십시다 하셨는데, 예, 그리고 슈퍼챗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신킴님, 지치지 말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역사의 준엄한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치 않아도 몰려오고 지속됩니다. 수백 수천 년의 동서고금 역사 속에서 경돌이 같은 오만과 독선에 무능한 앞제비들은 다들 지옥 나락으로 떨어져서 천년만년 세세토록 이갈며 통탄하리다. 아이고, 순신킴님 불끈 솟아오르는 그런 글을 주셨네요. 재즈바 74님, 갤럭시4는 포렌식하면 통화 내용 다 나옵니다. 폰 내용 보관하라. 아, 통화 내용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구가 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그건 폰을 또 받아봐야 아는 거고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김치찌개 끓일 시간 없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자고 수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할 시간은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빨리 협조하십시오 지금. 정어리 절차님, 오집중님, 아침 출근 준비하면서 이치양명주 디퓨저를 한참 동안 봤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안해서 눈물이 났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예, 분노합시다. 분노합시다. 그렇지만 무조건 분노하고 막 사방팔방 허공에 팔 휘둘러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처럼 용맹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준비합시다. 그리고 절대 지치지 맙시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제풀에 쓰러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준비를 차분하게 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만 제대로 보고 있으면 됩니다.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송곳과 같아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곰팡이와 같습니다. 햇빛에 드러나는 순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함께 하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함께 해야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당선인을 만나다 시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남 공주에서 정진석을 꺾고 당선된 박수현 당선인 만나서 현안과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전혜연 대변인님, 신인규 대표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